1번에 또 이해라는 말이 나오네. 이해. 자, 계속해서 같은 말 반복이다. 이해, 해석, 비판, 평가, 반응, 감상, 조언. 이런 것들은 몇 번째 줄에 있느냐 그렇게 찾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어떻게 풀어줘야 되노? 지문을 읽었으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답을 잡아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줄에 있었으니까 답이잖아요. 몇 번째 줄에 없었으니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면 내 생각하고 달리 오답이 나온다.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네. 근데 쌤이 항상 문제를 먼저 풀라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를 먼저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를 보면 그 지문 내용이 까다로운 경우에는 핵심 정보가 들어있어. 그래서 어쨌거나 문제를 먼저 보는 거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대. 오케이? 오늘 글은 지금 1번, 2번, 3번 문제를 봐도 핵심 정보 같은 것이 노출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핵심 정보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 지문이 평이하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에 표지에 보면 6월 모의 수능 수준이다라고 쌤이 표기를 해두었는데 좀 여기서 난이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면 보통의 경우는 6월 모의 수능은 좀 쉽다. 그러다가 9월 모의 수능이 되면 엄청 어렵다. 그래서 6월 모의 수능에서는 자신감 빵빵하게 채웠다가 9월 모의 수능 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는데 수능 시험은 그 중간 정도 난이도를 맞추는 거거든. 그런데 매년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이 작년 9월 모의 수능 같은 경우는 100점 1등급 컷이었다 그랬잖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 개의 독서 지문은 재작년 6월 모의 수능이다. 그래서 재작년 6월 모의 수능을 갖다가 모으다 보니까 조금 전체적으로 평이하다. 전체적으로 평이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일부러 평이한 지문을 모은 것이 아니고 그래도 같은 값이면 최근에 시험 친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엮은 것이지 뭐 쉽다 어렵다가 기준은 아니야.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지문 세 지문 다 평이하다.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기업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에 비해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라는 반면 근로자는 자신이 노력한 것에 비해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이거는 여러분들 인지상정 아니겠나? 맞지? 그 회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직원 하나 채용해가지고 그 직원이 내한테 돈을 많이 벌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직원은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알아서 인정해주고 돈을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죠. 자, 이처럼 세모 돌려두시면 자, 여기서 바로 요약이 들어가지니까 이 부분에서 중심화제가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것이 중심화제가 나와지네. 그럼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것은 뭐지?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랍니다. 자, 무엇이 반영되도록 한다고요? 노력이 반영되도록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계약에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을 이용하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여러분들 자꾸만 선생님이 같은 얘기 반복한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100% 출제가 된다 그랬지. 100% 출제되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 중에서도 분류하고 분석은 항상 구분해내야 된다. 지금 이거는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이렇게 나뉘어지면 분류가 분석이가. 분석. 이거는 분류죠. 하위 항목 간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면 분류고 아무 공통점이 없으면 분석이고. 말뜻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네들이 의외로 너무 못한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이는 분류잖아. 분류. 계약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해서 명시적이냐 암묵적이냐를 나누는 거잖아.
지금 여기서 공통점이라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이 공통점이란 말이다. 계약이라는 것이. 알아먹겠습니까? 공통점을 바탕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분류라 그래야지.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단락의 요지를 정리해봐라 그러면 종류 또는 유형 이렇게 적어주는 거란 말이다. 이런 것들을 종류 또는 유형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시적 계약에 대한 얘기네. 첫 번째 명시적 계약에 대한 얘기네. 자,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지키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약속이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다. 자, 뭐라고요?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거라 그랬다.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밑줄을 어디에 꺼야 합니까? 그런 거는 없다. 밑줄을 어디에 꺼야 합니까가 아니고 중심 화제를 풀어서 서술해주고 있으면 밑줄을 꺼주라고. 알아먹겠지? 밑줄을 특별히 어느 위치에 꺼야 한다가 아니고 중심 화제를 풀어서 서술해주고 있으면 밑줄을 꺼주라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밑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밑줄이 아주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다. 이 계약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가령 근로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고정급 플러스 알파 곱하기 성과라고 할 때 인센티브 강도를 나타내는 알파가 커질수록 자, 또다시 수록 하는 것이 나온다. 또다시 수록 하는 것이 나온다. 알파가 커질수록 뭐라 그랬냐?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 알파가 커질수록 추가적인 노력을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플러스라는 의미잖아. 왜냐하면 기본 노력과 달리 추가적인 노력에 따른 성과는 알파가 커질수록 더 많은 몫을 자신이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파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에서도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결론적으로 뭐라?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다 그랬네. 인센티브 계약을 했을 때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별거 있나 없나?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지? 그러나. 얘들아, 역접은 화제를 씹는 거라 그래나 핵심을 씹는 거라 그래나? 허허이, 이놈들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역접은 화제를 씹는 거가 핵심을 씹는 거가? 화제를 씹을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밖에 없다. 무조건 핵심을 씹는 거다. 그러면 이 단락은 그러나 뒤에 단락은 무조건하고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노? 기업의 이유는 감소한다가 나와야지. 핵심을 씹는 거라니까. 오케이. 대조라는 것은 중심 화제의 차이점을 밝히는 거고, 역점이라는 것은 앞말에서 강조한 것을 씹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알파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 바로 이렇게 나와지는 거지. 얘들아, 화면상 마지막 밑줄 건 거 두 개만 봐봐라. 앞쪽에서는 뭐라 그랬노? 늘어난다. 밑에서는 뭐라 그랬노? 감소한다. 이게 바로 무슨 관계라고? 역적 관계라고. 이게 바로 역적 관계라고. 알아먹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겠습니까? 이게 바로 역적 관계라고.
자, 첫째 하는 것이 나오는 거 보니까 둘째가 당연히 있어줘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첫째, 둘째는 무엇을 밝히겠니? 완결성의 원리가 뭐야? 앞쪽에서 주장을 하고 나면 뒤쪽에서 풀어주는 것이 완결성의 원리라고. 아시겠지? 그럼 여기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감소하는지 우리가 아나 모르나? 모르니까 밑에서는 무조건 하고 구체화하는 거라 말이다. 플리즈. 타성에 젖어가지고 문제 쭉쭉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타성에 젖어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자, 아침에 조금 엉뚱한 얘기를 좀 하나 또 하면서 들어가 보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3이기 때문에 프로야구 같은 걸 볼 기회가 별로 없겠지. 근데 지금 프로야구가 올해 우승거리가 된 팀이 한 팀이 있다. 어느 팀인지 아나? 고3답게 전혀 모르나? 한화 이글스라는 팀이다. 그 야구 팬들의 완전 조롱거리, 비웃음거리, 웃음거리가 되어 있다. 왜 그럴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타성이란 얘기거든. 타성. 뭐냐면 한화 이글스는 김성근이라는 감독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날 게임이 좀 안 풀렸다든지 게임에서 졌다든지 하면 무조건 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선수들 모아두고서 특별훈련을 시키거든. 근데 경기가 방금 패배를 한 상태에서 끝이 났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훈련을 시키면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떨어질까? 너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6월 모의 수능을 치는데 국어 영역 점수가 개판이 돼버렸어.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공부해! 들어가서 공부해! 솔직히 공부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 자기 스스로도 6월 모의 수능 망쳤다. 기분이 개떡 같은데 들어오자마자 엄마한테 뭐 망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하고 칼을 갈고 이야기를 하면 들어가서 바로 공부가 될까? 에이씨 하는 생각이 들까? 그런데 무조건 하고 공부를 시킨다면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타성에 젖은 거거든. 그냥 그렇게 하면 뭔가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다. 쌤이 지금 아침에 뭘 이야기하고 있지? 역접관계의 접속어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하고 뒤에서 이렇게 된다. 이런 흐름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보는 애들이 있고 그냥 지문을 열심히 읽는 애들이 있단 말이다. 엔더 방금 첫째, 둘째, 세모를 때렸지? 첫째, 둘째, 세모를 때렸을 때 어떤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장을 읽어 나가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앞에 있는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풀어주는 거라더라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현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도 평상시 문제를 푼다든지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약간씩 고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평상시 고민을 해주면 시험 치는 자리에서도 자기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익힌 대로 술술 읽혀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집에서 풀어올 때 그냥 생각 없이 읽고 생각 없이 답 짓고 오면 다음에 아무 발전이 없다. 자, 한 번만 더. 완결성의 원리가 제일 중요하다. 완결성의 원리는 뭐라 그랬노? 앞에서 무엇을 밝히고 주장을 밝히고 뒤쪽에서 뭐 하는 거라고? 구체화하는 거라고. 그게 국어 영역 지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원리란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둘째 하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시켜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조금씩만 해라.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이 말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라고?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것에 대한 구체화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근로자의 소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랍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성과는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 상황이나 여건, 운 등과 같은 우연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이 불확실해진다네.
그런데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뭐라고 했노?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 말뜻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단락 전체의 내용을 불러봐.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 그랬지. 그렇다면 첫째는 뭐니?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대등병렬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줘야 되겠노? 감소하는 이유를 또 밝혀줘야 되겠지. 구체화시켜주는 거라고. 이게 국어 영역의 독서 지문의 구성 원리라고. 알아먹겠습니까? 자,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왜곡 문제를 발생시킨답니다.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센티브 왜곡 문제가 뭔지 아나 모르나? 모르니까 그 뒤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구체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그의 흐름을 자꾸 받아먹으라. 성과 가운데에는 측정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 여러분들 인센티브 왜곡 문제란 얘기잖아. 왜곡 문제가 뭐지?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가 있답니다. 중요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뭐라고? 이윤이 줄기도 하는. 말 되냐 안 되냐? 마지막 단락.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중심화제가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 중심화제 자체가 바뀌어져 버리지?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대한 얘기다. 자,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성과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의 기초. 그럼 여러분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하고 완전히 다른 거 맞지? 질문. 이거는 역접이가 대조가? 대조. 복지 혜택이나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다.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방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길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뭐라 그랬냐? 암묵적인 것은 자발성이 강조되어지는 거네. 여러분들 대학을 입학을 했다. 편의점에 알바를 하기로 했다. 근데 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야, 열심히 노력하면 시급 외에 내가 돈을 한 3,000씩 더 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 치자. 근데 열심히 노력하면 이라는 말의 기준이 뭐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진다 그지? 그런데 일단은 이 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노? 자발성. 됐습니까? 자, 물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시급을 3,000원 더 치줄게. 근데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이 임금 계산할 때 3,000원씩 시간 계산을 안 해줬더란 말이다. 그게 신뢰를 잃어버린 거잖아. 마지막에 따라서 뭐라고 했습니까?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까지 나와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이 경제 지문인데 경제 지문 중에서는 통상적으로 좀 쉽나 어렵나? 경제 지문 중에서는 대단히 쉽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난이도라는 것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좀 일관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출제하는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조금은 들쭉날쭉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런데 오늘 지문은 굉장히 쉽다. 이거는 고1들 보고 던져줘도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근데 1번 문제를 보시면 일치불일치 문제라 그랬나? 판단하기 문제라 그랬나? 판단하기 문제라 그랬지. 그래서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상충은 이해상충은 뭐? 보상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이게 인센티브 계약이라 그랬잖아. 말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맞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서 밝혀두고 있으니? 2가지를 들어서 밝혀주고 있다. 그죠? 자,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에서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는 것은 노력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들 성과에 기초를 한다. 성과에 기초한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말 됐죠? 오케이?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 경우에는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도 있다 그랬습니까? 그게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 말 되겠니?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는 명시적인 인센티브의 강도가 높은 것이 여러분들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명시적인 인센티브 하면 된다 그랬나? 이때는 암묵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그랬나? 암묵적 인센티브.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자, 마찬가지로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없는. 됐습니까? 윗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ABC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근로자의 노력을 더욱 늘어나게 하는 효과만 생각한다면, 자, 뭐라 그러냐? 성과를 늘리기 위한, 그렇다면 알파가 커지면 기업의 이윤은 당연히 증가해야죠. 플러스가 돼야죠. 그런데 더욱 불확실해지면 얘들아, 감소하는 이유를 2가지를 밝혀두고 있었지. 그래서 감소. 왜곡을 더욱 커지게 하면 이것도 감소. 답은 몇 번? 1번.